오늘 이야기 제목입니다. 명절에 아들네 집 가는데 중간에 차 돌려서 6시간 동안 운전해서 돌아가게 한 아들과 며느리. 안녕하세요. 공담비 작가의 드라마 노트 작가 공담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어쩌죠? 다시 돌아가셔야겠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일단 그러면 선물 챙겨온 것들도 있으니까 도착해서 이것만이라도 전해줄게. 뭐하러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 일단 돌아가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아픈 장모님도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 지금 아빠가 운전을 몇 시간 했는 줄이나 알아? 알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명절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내려갔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심수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소리는 익히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그러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심 씨는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도 내 아들만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내 자식이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요? 심 씨 부부는 외아들과 특별히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 씨는 아들이 결혼하면 아내의 부모가 자기 부모보다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심 씨도 몰랐습니다. 자식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까지 배려해서 명절에는 심 씨 부부가 아들네가 있는 서울로 직접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심 씨 부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올라간 부모를 장모 때문에 무작정 차를 돌려 또다시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든 아들에게 깊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사정 설명도 충분히 없이 부모를 돌려보낸 아들과 며느리는 심 씨도 이제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죠. 심 씨 부부는 자식이 아들 하나였습니다. 심 씨 가족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은 20살이 되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방학마다 내려와서 2달씩 집에 머무르다가 갔고 심 씨 부부와 아들의 사이는 돈독한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취직도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명절엔 아들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심 씨 부부가 아들을 보러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은 32이 되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상견례에는 안사돈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유리가 결혼한다니까 제가 실감이 안 나네요. 사돈의 말에 심 씨가 대꾸했습니다. 저도요. 저희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이상하네요. 우리 딸이 지 아빠 죽고 나서 가장 노릇도 다 했어요. 저한테는 남편이자 딸이자 아들이자 친구예요. 부족하더라도 저희 딸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그래도 애들이 가까이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사돈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고 심 씨가 달래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토박이로 심씨네와 마찬가지로 외동이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나면 사돈은 혼자가 될 테니 심 씨가 괜히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승현이 너도 자주 찾아뵙고 해.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은 사돈이 살던 곳과 20분 내외 거리였습니다. 아들의 직장과도 멀지 않아서 심 씨는 흔쾌히 그곳에 집을 얻어주었죠. 사돈은 심 씨의 말에 크게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라서 그런지 심 씨와 아들 사이보다도 며느리와 사돈의 사이가 더욱 각별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보기 좋아요. 심 씨의 말에 사돈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 유서방이 참 든든해요. 상견례는 무척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참했고 사돈도 친절해서 아들이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챙기는 사돈을 보니 마음도 놓였고 말이죠. 멀리 있는 부모가 늘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그 역할을 사돈이 해준다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 예,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근데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운전 조심해서 내려와.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명절에는 먼 길을 내려왔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동승에 있으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심씨는 마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국도 데워놔야 하는 거 아니야? 국은 도착하면 불 켜면 되죠. 여기 마늘 좀 더 까봐요, 양파랑. 아이 눈물 겨우 멈췄는데. 딱 도착하면 밥 먹을 수 있게 해놔야죠. 곧 아들을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심씨는 금방이라도 콧노래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심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일찍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내려오는 길이 워낙 막혀서 조금 이른 저녁을 먹어야 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심씨 부부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늘아 너무 고생했다. 차라리 KTX 같은 거 타고 오는 게 낫겠어. 심씨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심씨 부부는 함께 오순도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다며 초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죠. 내일이면 다시 올라가야 할 텐데 아들과 며느리와 술도 한잔 기울이고 싶었던 남편이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인가? 애들도 피곤하겠죠. 차라리 다음부터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겠어. 남편의 말도 썩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례도 지내지 않으니 꼭 아들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여행 삼아 심씨 부부가 올라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 김에 승연인에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러면 좋지. 근데 그러면 애들이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 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심씨가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심씨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뚝딱뚝딱 밥을 차렸죠. 피곤했을 아들과 며느리는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벌써 먹어? 천천히 차리지. 얼른 먹어야 애들도 차 막히기 전에 올라가죠. 거리가 멀기에 또 되돌아가려면 한참일 게 뻔했습니다. 차도 막힐 테고 말이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우리만 생각했네. 처갓집도 가야 되지 참. 그래서 심씨 부부는 8시가 안 돼서 아침밥을 먹이고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출발해야지.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벌써요? 며느리는 대꾸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같이 밥 2끼 먹었으니까 어머니도 딸이랑 사위가 빨리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며느리가 밥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치울 테니까 얼른 일어나 봐. 심씨의 말에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씨 부부는 서둘러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둘이서 밥상을 치웠죠. 진한 아쉬움이 마음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을 이렇게 보내니 애틋하기도 했죠. 명절 전날 오후 늦게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니 24시간도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오는 길이 힘들어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운하긴 하네. 남편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기도 하지만 처가 사위이기도 한데. 승현이도 고생스럽게 내려와서 바로 또 올라가려면 힘들겠어. 그래서 심씨 부부는 이러면 어떨까 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들 많이 한다던데 추석엔 남자 쪽, 설엔 여자 쪽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무 얼마 못 보는 거 아니야? 대신에 연휴 동안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운전하고 나서도 좀 쉬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심씨 부부는 연휴가 끝난 뒤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희 이번 휴가 때는 어디 가기로 했어? 휴가가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심씨는 은근히 기대를 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 재밌겠네. 아들의 대답에 심씨는 조금 실망을 했죠. 장모님이 제주도를 1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보셨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래. 잘 다녀와. 장모님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심씨는 내심 가까이 사는 사돈이 부러웠습니다. 이번 휴가뿐만이 아니라 아들과 가끔 통화해보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만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네가 내려와 살 수도, 심씨 부부가 올라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아들이 심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처가부터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처음엔 처가부터 가겠다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설휴가가 주말까지 붙어 있어서 아들과 꽤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심씨와 남편이 서울에 한번 올라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보러 가는 건 아니었고 남편이 일 때문에 주말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에 겸사겸사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도 볼 겸 심씨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연락을 하자 아들이 대번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일이 바빠? 주말인데. 바쁜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잠시 실망했던 심씨는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유리가 임신을 했어요. 뭐? 정말이야?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손주였습니다. 3, 4년 뒤로 계획하고 있다더니 경사스런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럼 더더욱 들려서 같이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7주 됐는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임신 초기니까 다들 몸조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심씨가 올라가는 것도 안 되나 싶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대? 그건 아니고요. 마음의 안정도 좀 취해야 하고. 아무튼 저희는 명절에 또 만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집에서 좀 푹 쉬게 하려고요. 아들이 그렇다는데 굳이 축하해 주겠다고 우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명절 때 보자. 그러고 전화를 끊고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정말이야? 근데 어디가 몸이 안 좋대? 남편도 심씨와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쉬어야 되니까 다음에 보자네요. 아, 그래? 초기니까 조심해야 하나 보지. 그러면 당신이 몸에 좋은 것 좀 챙겨서 택배로라도 좀 보내줘. 그래서 결국 심씨의 남편만 서울에 잠시 올라갔다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심씨 부부는 멀리 있지만 며느리를 살뜰하게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택배로 꼭 보냈고 임신 축하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도 보냈습니다. 택배 받았니? 네, 받았어요.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래, 좋은 거 사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알겠지? 심씨가 며느리와 통화를 하는데
멀리서 며느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이것 좀 잡아봐. 사돈의 목소리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 이만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죠. 조금 심란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초기라서 조심해야 한다며 심씨부부가 잠시 들려서 축하해 주는 것도 원치 않다고 했는데 사돈은 주말에 함께 있는 것 같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심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부모와 친정엄마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인데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야. 아직도 우리 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아. 그런 심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심씨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알죠.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승연이도 너무 처가만 챙기는 것 같아서. 아이고, 승연이가 처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사돈이 애들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심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심씨를 달래던 남편도 다음 명절엔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엄마 아빠가 올라갈게. 유리가 홀몸도 아니니까 오래 운전해서 내려오려면 고생이잖아. 설을 열흘 정도 남기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휴가 시작될 때 심씨 부부가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덜 막힐 테니 말이죠. 엄마, 잠시만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면 명절에 장모님이 혼자 계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아무래도 처가에도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이번엔 2, 3일 같이 있을 줄 알았던 심씨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추석 때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하루만 자고 와야겠네. 그럼 언제 올라가면 될까? 장모님이랑 설 당일 아침까지 같이 있고요. 엄마 아빠가 그날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설 전날에 올라갈까? 당일에 여기서 올라가려면 차 많이 막힐 텐데. 전날에요? 그러면 장모님은요? 아니, 먼저 올라가서 네 아빠랑 호텔에서 자든가 하려는데 차 안에서 시간 버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뭐하러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하긴 그러면 아들도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이후에 사돈은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아들네 집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묵은 뒤에 설 당일에 돌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설 당일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심씨 부부가 채비를 했습니다. 9시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일찍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밥도 안 먹고 가?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남편이 1시간쯤 있다가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았죠. 어느 정도 올라가서 휴게소 들리면 되죠. 심씨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꽤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신혼집에 못 가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승현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이제 출발한다고. 남편의 말에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은 아직 출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점심 드시고 가신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오시겠어요? 지금 출발해서 너무 일찍 도착하면 좀 그래서요. 지금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은 넘길 것 같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씨 부부는 1시간쯤 후에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에 차가 많지는 않았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30분쯤 흐르자 차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 다 여행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여행을 다 이쪽으로 오나 보죠. 더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
하지만 그것도 힘든 게 도로가 얼어서 쌩쌩 달릴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자 시간이 지날수록 차는 더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점심이 아니라 저녁 때 도착하겠네. 당신 배 안 고파요? 일찍 온다고 밥도 대충 먹고 만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고프지. 근데 휴게소까지 들리면 너무 늦겠는데? 일단 휴게소는 지나쳐서 갈게. 조금 덜 막힐 때 먹자. 그래요. 허리는 안 아파요? 아파도 어떡해. 여기서 바꿀 수도 없는데. 그렇게 운전한 지 3시간쯤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발하셨어요? 진작했지. 1시간 있다가 출발하라며. 네. 언제쯤 도착하시는데요? 내비게이션 보니까 앞으로 3시간은 더 가야 될 것 같아.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그리고 잠시 후 심씨가 전화를 끊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사도는 가셨대? 글쎄요, 안 물어봤네. 근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엔 가시겠죠, 당연히. 이미 아침 시간을 넘어서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도착해서 밥 먹어요, 애들이랑. 그리고 심씨가 혹시 몰라서 싸온 사과를 가방에서 꺼내서 남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1시간 반쯤 더 갔을 때였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려니 허리가 무너지는 듯해서 이리저리 스트레칭을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어.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만 가면 되겠다. 그런데 그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쯤이세요? 지금? 많이 왔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릴 것 같아. 어쩌죠? 갑자기 심각해지는 아들의 목소리에 심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어머, 어디가?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 많이 안 오셨으면 다음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순간 심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시간 반 뒤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를 돌려서 가라고? 심씨의 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심씨 부부에게 다시 돌아가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심씨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남편이 자꾸 심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려도 심씨의 말을 듣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이번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신데 그래? 아까 출발할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아프다는 사도는 안타깝지만 아들의 말에 곧장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라서 당장 차를 돌릴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다고 한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의 표정이 대번 굳어졌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걸 보니 심각한 게 아니라면 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굳이 심씨 부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셔도 저희가 없을 테니까. 병원에 가야 해서?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든 어떻게 하든 거의 다 왔다는 부모를 일단 오라고 한 뒤에 뒤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잠시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올라가던 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선물 챙겨온 것들도 있으니까 도착해서 이것만이라도 전해줄게. 심씨가 뒷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제 저녁부터 챙긴 선물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좋다는 과일들과 사돈에게 전할 선물 세트도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옷도 있었습니다. 뭐하러 그래요? 지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일단 돌아가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마저도 마다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힘들까봐 심시부부가 올라온다고 했던 것인데 다음 주에 내려오겠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들 내외가 내려왔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아니 승연아, 지금 이게 맞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물만 주고 가겠다는데도 돌아가라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과연 사돈이 정말로 아픈 게 맞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병원도 다녀와야 해서 정신도 없고요. 그리고 아픈 장모님도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또 한참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편이 운전해야 하는 시간은 10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았죠. 승연아, 일단 사돈 병원에 모셔서 검사부터 받아. 엄마 아빠는 거의 다 와서 서울에 도착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크게 편찮으신 거면 우리가 문 앞에 선물만 놓고 갈 테니까. 그러자 이제는 아들이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선물이 중요하냐고요.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심씨였습니다. 너 지금 아빠가 운전을 몇 시간 하셨는 줄이나 알아? 알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명절마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내려갔어요. 매번. 그러니 심씨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지. 참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프시다잖아요. 유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임신한 사람이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심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심씨의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사돈 몸이 안 좋은 걸로 뭐라고 하냐 지금? 몇 시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올라가고 있는 부모를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돌아가라고 그런 게 지금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 할 짓이야?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더라도 도착해서 이것 좀 전해주고 간다잖아. 이거 싸느라고 니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줄이나 알아? 아무리 네 처가가 중요해도 부모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렇게 돌아가란 소리는 못하지. 아니 식사를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리고 휴게소도 많은데 왜 안 드셔서 그러세요? 그리고 선물은 택배로 우선 보내주세요 그럼. 아니면 저희가 다음 주에 가서 가지고 온다니까요. 참, 됐다. 여기서 차 돌려서 가마. 선물은 신경 쓰지 말어라. 안 가져가도 돼. 아니, 다음 주에도 내려오지 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막무가내로 이러시면. 그래, 네 입장 충분히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네 처갓집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서 부모는 안중에도 안 보이니까 보지 말자 이 소리야. 아빠, 전화 끊으마. 그리고 차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씨는 먹은 것도 없는데 꼭 채라도 한 것처럼 명치깨가 답답했습니다. 그때 띠링 하고 심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승연이가 카톡했네요. 미안하다고. 아들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심씨는 앞부분만 대충 읽어보고선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돌아가자. 두 끼나 건너뛰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 했지만 가슴이 울렁거려서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의 다 왔다는 부모를 이렇게 바로 돌려보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보기도 전인데 말이죠. 아무리 장모를 혼자 두기 그래도 그렇지 얼굴 한 번은 비춰도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만 병원에 보내고 아들과 잠깐 만나도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씨 부부가 막무가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씨가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아들은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한참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침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있느냐는 말보다도 심씨 부부가 자신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듯한 말이 우선이었습니다. 심씨는 역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한참 뒤에 집에 도착한 심씨 부부는 서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아니고 사돈네 자식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자식 하나 입양 보냈다고 생각하고 살자고. 다시는 간다고도 하지 말고 만약에 걔들이 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분노와 슬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이 끝나고 돌아온 주말에 초인종을 누르는 아들을 보고도 전혀 반갑지가 않았죠.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을 통해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혼자 내려왔는지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해서 두고 온 모양이었죠. 돌아가. 안 보고 살자고 했잖아.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네 장모는 죽을 병에 걸리셨대?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크게 아픈 것이 아니었거나 어쩌면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됐어, 돌아가.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비밀번호를 치는지 현관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들렸죠. 비밀번호 바꾼 지 오래됐어. 이만 돌아가라고 했다. 저 힘들게 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돌아가라고요? 못할 거 뭐 있니? 그날 엄마 아빠가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지?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어. 엄마 아빠는 이제 너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네 처가 식구 잘 챙겨라. 유리도 몸조리 잘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아들이 아무리 초인종을 울려대고 전화를 걸어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20분쯤 문 밖을 서성거리던 아들은 이내 돌아갔는지 잠잠해졌죠. 심씨와 남편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밥이나 먹자, 출출한데. 오랜만에 우리끼리 외식이나 할까요? 그래, 재산 물려줄 아들놈 없어졌으니까 외식도 마음껏 하고 우리끼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지 뭐. 당장 유리 출산 선물로 주려고 했던 돈, 그 돈 가지고 제주도 여행이나 예약하자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나 장모가 걱정이 되어 과민 반응을 했다면서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풀라고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분명한 건 아들이 심씨 부부를 어떻게 여기는지였습니다. 심씨 부부였다면 결코 부모를 그렇게 길바닥에서 돌려보내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죠. 부모를 부모로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식은 심씨 부부도 더는 미련 없이 대할 생각이었습니다. 내 자식이니 그립고 애틋했던 것이지 이미 내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애를 쓸 정성이 아까웠습니다. 심씨는 또다시 심란해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머릿속에선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